네, 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약 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약물 대사 속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대사 효소 유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 효소 유도라고 하면 이제 대사 효소가 많아지면서 또는 효소의 활성이 커지면서 효소의 기질이 되는 약물의 대사가 빨라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약물 대사의 변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대사 효소 유도이고, 오늘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약물 대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약물 대사는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대사 변화는 주로 페이즈 1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의 원인에는 페이즈 1의 약물 대사를 담당하는 사이토크롬 P450 이 효소들의 활성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이제 상호작용들이고요. 어떤 약들은 이러한 효소들의 활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러한 약들을 사이토크롬 P450 인듀서들, 유도제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사 효소의 유도제로 작용하는 약들에 의한 상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이제 페이스 1에서 약물 대사를 주로 담당하는 효소들이고, 여기 이제 기질들, substrate, 기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듀서들, 유도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대사 효소의 기질이 되는 약들과 그 다음에 인듀서가 되는 약을 같이 쓰게 되면은 이제 상호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이토크롬 P450 엔자임 인덕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사이토크롬 P450 엔자임의 인덕션이란 무엇인가, 효소 유도란 무엇인가 보면은 그 어떤 물질이, 그래서 약물이 되겠죠. 여기서는 어떤 물질이 그 drug metabolizing enzymes, drug 대사 효소들의 활성 그리고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활성을 증가시키고 이제 양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대사 효소들이 양이 많아지고 활성이 커지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약들, 그래서 기질이 되는 약들이죠. 그래서 다른 약들의 대사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 결과로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치료 실패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엔자임 인듀서에 해당하는 약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컬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활성이 증가되는 대사 효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효소 유도를 일으키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건 약물은 아니죠. 담배 연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타바코 스모킹. 담배를 연초를 피게 되면 이제 그 연기에 워낙 많은 화학 물질이 있어서 담배를 피면은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이 이제 사이토크롬 P450 그 엔자임들 중에서 1A2에 해당하는 이제 이 효소들이 활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약들은 밑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페니토인, 피노바르비탈, 카르바마제핀 이 얘네들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인듀서들이고요. 그래서 항전간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뇌전증에 사용이 되는 약이죠. 그런데 카르바마제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전간제로는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신경통, 특히 3차 신경통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 존스 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요한풀이라고도 하는데요. 성요한풀. 우울증의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의약품으로도 이 성분을 지닌 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는 여러 가지 영양제에도 이 세인 존스 월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인 존스 월트가 아주 강력한 그 효소 유도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약들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이 이제 잘 모르고 이런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사서 드시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약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팜피신의 경우에는 뭐 리팜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같은 성분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같은 성분이고요. 그래서 항생제이고 이제 결핵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요?
그러니까 대사 효소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기질이 되는 약을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새로운 약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효소 유도제라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유도제를 이제 중간에 끊게 되면은, 그러면 약물 상호작용이 또 어느 끝나는 시점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약물 상호작용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될까요? 네, 효소 유도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nset 적혀져 있는데요. onset은 약물 상호작용의 시작입니다. 보면은 시작이 이제 gradual 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주 또는 더 많이, 그래서 1주 이상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이제 최고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약물 상호작용의 그 정도가 최대가 되는 데까지는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느리게 상호작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효소 유도에 의한 이제 약물 상호작용은 대체로 새로운 효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뭐 몸에 효소가 한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인듀서들을 먹게 되면은 효소가 더 많이 생성이 돼서 효소량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유도가 이제 효소 유도에 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이제 프로프라놀과 프레드니솔론을 리fam핀이랑 같이 썼을 때 약물 상호작용이 언제부터 나타나냐 봤더니, 그러니까 프로프라놀과 프레드니솔론 같은 경우는 뭐 리fam핀에 의해서 이제 약물 유도에 의한 영향을 받는 약들이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썼더니 프로프라놀과 프레드니솔론의 혈중 이제 농도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새로운 혈중 농도로 이렇게 되는 데까지 열흘에서 14일은 걸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팜핀을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되면은 이제 약물의 어떤 이제 영향을 받는 약물의 혈중 농도가 이제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offset을 보면은, offset은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끝나는 지점을 뜻합니다. 이제 끝이 나는 지점도 gradual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이제 인듀서를 스탑한다고 해서 바로 약물 상호작용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한 2에서 4주는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되는, 만약에 리팜핀이라는 약을 뭐 추가를 했다가 중단을 했는데도 약물 상호작용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한 2에서 4주는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인이 되는 약, 리팜핀이 우리 체외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예,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인듀서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기는 기전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대사 효소가. 그럼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이 대사 효소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 이제 작용을 하다가 없어지겠죠. 얘네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없어질 텐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다 분해가 돼서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이 이제 offset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바마제핀과 이트라코나졸입니다. 카르바마제핀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아주 강력한 대표적인 이제 사이토크롬 P450에서 사이토크롬 3A4의 강력한 인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트라코나졸은 항진균제인데요. 이제 곰팡이균을 죽이는 약이고, 이거는 CYP3A4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 이제 substrate입니다. 같이 쓰게 되면은 이 카르바마제핀, 이 인듀서에 의해서 이트라코나졸의 대사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트라코나졸의 혈중 농도가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AUC가
90% 이상 이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얘는 이제 페니토인이랑 같이 썼을 때인데, 근데 뭐 카바마제핀이나 페니토인이나 뭐 여기 나온 리팜핀이나 다 강력한 이제 사이토크롬 3A4 인듀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카바마제핀을 썼을 때도 비슷한 정도의 AUC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페니토인이라는 이제 인듀서를 썼을 때는 한 90% 정도 이제 AUC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팜핀이라는 이제 약을 같이 썼을 때는 98%가 더 감소를 합니다. 98%가 감소를 한다면 2%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바마제핀을 썼을 때도 이제 정확한 수치는 여기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해서 therapeutic failure, 이제 치료 실패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상호작용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상호작용의 없애까지 한 2에서 4주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인이 되는 약을 그만 먹고 나서 중단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난 시점에 이트라코나졸을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카바마제핀 같은 그런 인듀서와 같이 써서도 안 되고, 이 카바마제핀을 중단한 다음에 2주 이내에도 써서는 안 되고, 2주가 지난 시점에 이트라코나졸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